2024년 4월 29일 월요일 경제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우주항공청 개청이 윤영빈 서울대 교수를 초대청장에 내정하는 등 속도를 낸다. 여전히 인력 수급과 조직 구성, 임무 설정, 인프라 조성, 산하기관 이관, 국가우주위원회 재구성 등 남은 과제도 산적하다. 우주항공청의 세부 임무와 산업계 육성 과제 등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빠르게 전개돼야 그간 준비해온 우주정책도 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로 우주기술 로드맵과 같은 우주 관련 정책들 상당수가 우주항공청 개청 때문에 확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초소형 위성체계 SAR 검증위성, 군정차 위성 사업 등을 주력으로 하는 하나 시스템은 다음 달 우주항공청 출범과 이후 잇따를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 정책의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관련 주가 호조 덕에 우주 방산 분야 주요 기업을 담은 ETF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서도 우주경제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미중 기수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다음 뉴스. 28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MBK 파트너스는 2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26일간 커넥트웨이브 주식에 대한 공개 매수에 돌입한다. 커넥트웨이브는 총거래액 13조 원, 월간 활성 이용자 수 2천만 명 규모의 대형 커머스 플랫폼이다. 다나와 해외 직구 플랫폼 몰테일, 가격 비교 플랫폼, 에누리 가격 비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개 매수 가격은 1주당 18,000원이다. 총 3천억 원 규모로 공개 매수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현재 MBK 파트너스는 특수목적법인인 한국 이커머스 홀딩스를 통해 커넥트웨이브 주식을 보유한 최대 주주다. 지분율은 48.69%다. 잔여 지분을 모두 매수할 경우 MBK 파트너스가 한국 이커머스 홀딩스를 통해 보유하게 되는 커넥트웨이브 주식은 지분율이 87.60%까지 확대된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23일 애플 전문가로 유명한 권밍치 TF 인터내셔널 증권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비전 프로를 미국 외 지역에서 출시하기도 전에 주문을 줄였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은 2024년에 약 40만에서 45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기대치인 70만 대에서 80만 대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권밍치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애플은 헤드셋 출시 로드맵을 조정하고 있다. 저가의 MR 헤드셋 출시를 2025년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블룸버그는 애플 비전 프로가 과거 모든 VR 헤드셋의 경로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 출시 이후 판매량이 급증했지만 출시 기간이 지나면 관심이 시들해지는 패턴이다. 다음 뉴스. 미 당국이 현지 시간 26일 필라델피아 지방은행인 리퍼블릭 퍼스트 벤코프를 압류해 풀턴 파이낸셜에 매각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 주 당국이 이날 리퍼블릭 퍼스트 벤코프를 폐쇄한 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경매를 통해 매각했다. 리퍼블릭 은행은 지난해 파산한 세계 지방은행과 마찬가지로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손실이 발생하면서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아 인출될 수 있는 예금의 비율이 높았다. 높은 금리가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예금에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게 된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들의 경우 큰 은행들에 비해 규제를 준수하고 기술을 개량하는데 따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 대출과 부동산 대출이 많은 은행들이 특히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 다음 뉴스. 28일 증권가에 따르면 4월 FOMC 정례회의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회의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2일 새벽에 발표될 예정이며 회의 종료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진행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FOMC에서 연준이 금리 동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최근 시장에 혼란을 불러온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현지 시간 25일 발표된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연율 1.6%로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대비 반토막 나면서 경제 성장은 부진하지만 물가도 둔화하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내주 예정된 FOMC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은 오는 3분기 금리 인하 여부다. 주택과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 정상화가 생각보다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연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중국을 깜짝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방문 기간 동안 중국 내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출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머스크 CEO의 중국 방문은 테슬라 내부에서 실적 악화, 구조조정 등에 따른 혼란이 커진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약 1주 전 업무 부담을 이유로 인도 방문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머스크 CEO는 중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FSD 소프트웨어의 중국 내 출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는 FSD 소프트웨어를 출시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중국에서는 내놓지 않았다. 머스크 CEO는 이달 X에서 테슬라가 곧 중국 고객들도 FS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지도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뉴스. 28일 시장조사업체 시노리서치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세계 중소형 OLED의 53.4%를 점유했다. 작년 4분기 대비 8.5%포인트 상승했다.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 한국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55.1%에서 올 1분기 46.6%로 줄었다. 중국이 중소형 OLED 시장에서 한국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별 회사별로는 삼성이 점유율 41%로 1위를 지켰지만 1년 전 53.3%보다는 크게 감소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자국산 OLED를 적용한 스마트폰을 잇따라 출시한 것과 삼성, LG 제품을 주로 쓰는 애플의 판매량이 줄어들어서다. 그나마 다행인 건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온 다결정 산화물 OLED는 아직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이폰 중저가 모델에 OLED를 공급하는 BOE가 애플의 저온 다결정 산화물 OLED 납품을 타진하고 있는 만큼 프리미엄 OLED 시장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 뉴스. CNBC는 디지털 광고 시장이 2022년부터 시작된 암흑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디지털 광고 시장 큰손들 실적만 봐도 읽을 수 있다. 메타의 올 1분기 광고 매출은 356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다. 메타 전체 매출의 97%가 넘는 비율이다. 알파벳 광고 수익도 616억 6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5% 늘어났다. 한동안 디지털 광고 시장에 부진에 빠져 있었다.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광고주 기업이 광고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는 빅테크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변화가 감지된 건 최근 거시경제 환경이 2022에서 2023년보다는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부터다. 인공지능을 광고 사업에 투입한 것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기에 테무, 쉬인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은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막대한 돈을 디지털 광고에 쏟아붓고 있다. 온라인 광고 단체인 IAB는 올해 디지털 광고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화, AI 기술 발전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4월 26일 오후 11시 58분 원달러 환율은 1379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